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0월 21일 월요일 이번 주 모사지 매주 월요일 무료 방송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바이오 플랫폼 관련 주들을 하고 그리고 2025년 흑자 전환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어찌됐건 시장의 지금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알테오제나 리가켄바이오 말고도 못 오른 제약 바이오가 많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그 중에 플랫폼주도 있고 또 특히나 중소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제약 바이오 시장에 더 추가적인 그런 상승들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4분기 증시대 전략 이번 주에 과연 뭐 사지? 자, 오늘의 시장 마감 흐름들과 여러 가지 또 얘기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시장에 제대로 수익을 못 내시고 대응을 못 하셨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오늘 반도체들이 조금 올라오는 듯 했었는데 결국 참 막판에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런 의미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2604.92포인트로 마감이 되고요. 11.10포인트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3포인트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 346.62로 1.20 상승하고요. 선물이 또 2024년 12월물 348.30으로 0.2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이 또 1377.80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수급이 유입됐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5장 강세 테마들이요. 음원, 음반 테마들이 강세였습니다. 간만에 지금 음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었죠. 음원 관련 중에서 YG 플러스, 지니뮤직, 하이브, 카카오, YG 엔터, JYP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주말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YG의 상장 존폐 위기까지 놓여 있다라는 악재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YG 플러스는 주가 급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블랙핑크에 대한 음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에 같이 지니뮤직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몇 개의 음원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수성 웹툰이 급등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보였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오늘 루밀이라는 종목이 시장에 상장하면서 컨택, 또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HV, 한국항공우주, AP위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또 의료용 AI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드림CIS, CU박스, 뷰노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또 엠폭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슈가 엠폭스 WHO에서 어때요? 엠폭스를 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또 지난주 금요일날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오늘의 흐름도 오늘도 아침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밀린 종목도 있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엠폭스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미코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녹십자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요걸 한번 보시면 10월달 장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죠. 근데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우리 VIP님들께 제가 요걸 보여드렸는데 지금요 이게 매월 월봉의 주봉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월봉으로 봐도 돼요. 주봉으로 보면 더 눈에 띄게 나타나죠. 무슨 얘기냐면 2024년 1월달 주봉의 흐름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2월달 주봉은 요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3월달 주봉은 이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였죠. 4월달 주봉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5월달 주봉은 이런 변동성이 나왔고요. 6월달 주봉은 크게 상승하면서 이런 바운드리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7월달 주봉은 하락하긴 했지만 변동성이 컸어요. 8월 주봉은 블랙먼데이 이후에 지수 반등을 보였고요. 9월달 주봉도 작은 이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10월달 주봉은 마찬가지. 이런 흐름. 그런데
문제는 10월 증시가 왜 이렇게 재미없고 힘드냐? 지금 주봉을 보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운신의 폭이 겨울잠을 자듯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2550선부터 2650선 100포인트 안에서 작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흐름들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 지금 지수도 그렇고 상승 여력, 그리고 주도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가 주도를 해줘야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주가가 갑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갖고는 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요, 시가총액에서 벌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 삼성전자의 시총과 SK 하이닉스의 시총 3배죠, 3배.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길을 써도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그 안에서 또 같이 SK 하이닉스가 지렛대 효과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지수가 2650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급이 오늘 보시면 연기금과 투신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59,000원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기다가 50배를 한번 곱해 보세요. 저게 5만 원이라고 쳐도 50배를 250만 원의 지금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액분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낮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과거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흐름은 사실 액면 분할하기 전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긴 하다. 다만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과 그 다음에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저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주봉에서 월봉에서 삼성전자가 60월봉을 이탈한 적이 많지 않아요. 60월봉을 이탈하고 나면 반드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탈하고 나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한 자리죠. 이탈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HBM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목 그대로 반도체냐 제약 바이오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4분기의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의 확산들이 어디로? WHO의 팬데믹 경고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죠. 대선이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짓, 3주? 2주, 3주 이렇게 남았는데요. 요 남아있는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만약 대선 전에 매매를 할 종목이라면 사실 반도체도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크고 간다는 반도체죠. 그렇지 않다면 10월 달은 박스권 장세 안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그리고 소형 제약 바이오의 온기 확산, WHO에서 엠폭스 팬데믹을 경고하면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들, 변동성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우리가 봐야 할 섹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저희 방에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올릭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한올 바이오 파마,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고 했지만 한올 바이오 파마 상승률 보세요. 이거 박스권에 있을 때 37,000원, 6,000원일 때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증시 인사이트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 지난 며칠 전에 이날 종가에서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음봉은 사실 상승 음봉이에요. 그리고 녹십자의 주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일희일비, 종목이 올라갈 땐 좋고 내려가면 불안하고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어쨌든 시장은 주도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 마감 부근에서요, 리가켄바이오 오후장에 올라온 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증시 인사이드에서 목요일날 오늘 제가 증시 인사이드를 합니다. 오늘 빼먹지 말고 꼭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빅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종목들 당장 지금 가지 않아도 돼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애들, 올릭스 같은 애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애들,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한미반도체 오늘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요.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죠. 여러분 한미반도체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하향 조정을 오늘 얘가 했어요. 왜 빠졌느냐? 목표 주가를 왜냐? 이게 나빠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요.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한미반도체의 경쟁 회사인 H사에서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퀄 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HBM용 TC 본더. 3분기 이익은 창사 이래의 최대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 이 원인은 HBM용 TC 본더의 본격적인 납품과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HBM TC 본더 전용 신규 공장 증설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이 전망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TC 본더용 H 관계사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요 H 관계사가 TC 본도용 퀄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이게 반사이익을 받을 텐데 이게 이제 반사이익을 받는 날이었죠. 근데 결국 주가는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과거에는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처음에 주가가 잘 갈 때는 얼마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죠? 20만 원, 30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터무니가 없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거를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갈 길이 멀거든요. 일단 여기서 얼마? 목표 주가를 17만 원 여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근데 17만 원을 돌파하면 아마 또 추가적인 목표 주가가 나올 거예요. 자, 실적 한번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2배 이상 2023년에 비하면 700%가 늘어납니다. 사상 최고. 그 다음에 2025년, 6년, 2026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 2배 정도 이상이 늘어나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가가 이렇게 이 아래 10만 원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냐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우리 증시는 너무 수급에 의해서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요. 특히나 빅머니 회원님들은 중장기 관점의 종목들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반도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매수해야 될 단기 종목들이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위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플러스 가치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11월까지만 저는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기 관점.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대선 전 우리가 매수할 섹터 소형 제약 바이오 예를 들어 이 안에서 엠폭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뭐예요? 폐렴, 감기, 독감 특히나 올겨울은 굉장히 춥다라고 하죠. 이런 환자들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그리고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냐 해리스에 따라서 테마주가 움직이겠지만 저는 미 대선 테마주를 지금 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바이오 플랫폼 CDMO 관련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 움직였던 중국 상장 기업들 음원 관련주들 웹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방산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뭐 요런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을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선거 전에는 단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소형 제약 바이오 중에서 엠폭스, 폐렴 그리고 원전 뭐 요런 아이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좀 내줄 겁니다. 저희 방에 최근에 바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VIP원님들도 요거 잊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방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VIP원님들께 가문숙의 매일 아침 투자의 감을 잡는 가문숙의 데일리 모닝 리포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일리 모닝 리포트에 보시면 일단 와우넷 회원님들은 파일이 올라가는데 주식창 회원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푸시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사실 지금 70명밖에 안 봤어요. 회원이 몇 명인데 자 이렇게
푸시가 나가요. 이제 표지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푸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푸시가 오면 무조건 다 클릭을 하고 보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들에 대한 리뷰가 나갑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리뷰가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일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전일 종가로 들어갔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요일장에 종가 들어갔던 종목들인데요. 이게 ST팜. 자, 주가 어때요?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나와서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줬었는데 요거는 오늘 팔자리는 아니죠. 뭐 수급적인 면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ST팜 같은 경우 눌림목이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이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윙이푸드죠? 윙이푸드는 그냥 쉬어가는 자리 정도. 오늘 사실 그냥 보유해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피델릭스. 자, 피델릭스 자리 한번 보세요. 금요일 나갔죠? 오늘 아침 14.41%까지 오후장까지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런 게 바로 종가 매매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어떻게 들고 가시고 자 보세요. ST팜 mRNA 백신 관련주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뭐 치료제 RNA 치료제로서 제2의 올리고동 마무리 선제적 확장 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생물보안법 그리고 중기 가능 종목이다. 이런 코멘트. 윙이푸드는 중국 전통 6가국 식품업체로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오늘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좀 못 갔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시도 중이다. 그리고 단기 이게 이제 나스닥 상장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피델릭스 모바일 D램 반도체 개발 회사로서 단기 변동성 대응하겠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갖고 갈 종목들은 더 갖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의 미인주. 즉 이거는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나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나갈 수도 있고 오늘의 미인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다가 오늘 아침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자 미코바이오메드 보세요. 오늘의 미인주를 뽑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아침 저점 마이너스 2.47% 만들어주고 6.30으로 끝이 났어요. 너무 잘 끝났죠? 그냥 오늘 공략해도 좋을 만한 자리에서 끝이 났어요. 시간 외에도 반등이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나갔던 게 오늘의 미인주 일신석재. 일신석재는 사실 오늘 아침에 갭상승에서 그냥 밀렸습니다. 갭상승에서 밀리면서 아랫꼬리가 안 만들어지는 종목을 공략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아침에 강보합 출발해서 위로 7.57% 갔다 왔어요. 이렇게 오늘의 미인주랑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 뭐다? 이거 이슈. 오늘 뭐가 움직일지 전일 밤 사이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자, 오늘 방위산업 업체들 스페코, 퍼스텍, 에이스테크 다 흐름 좋았었죠.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HI 흐름 좋았습니다. 비만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갔어요. 현대차의 인도 사상 최대 IPO 흥행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엠폭스. 이런 재료들까지 넣어드립니다. 요 데일리 모닝 리포트가 다른 방에서는 유료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VIP원이 되시면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먹거리가 뭐가 될까? 이 정도는 계속 그냥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해드릴 또 이 이벤트는요. 자, 지난번에 머니센스 11턴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흑자 전환 종목 5선까지 나갔어요. 이번에 저희가 VOD 상품을 오픈했습니다. 1개월, 3개월을 만들었는데요. 머니센스 검색기 세팅 플러스 신호, 그 다음 매도 신호, 그 다음에 검색기 활용 수익 기법, 장중 단기 매매 3% 수익 찍기, 장중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을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5년 흑자 전환 종목 5선이 나갑니다. 여기에 종목 스터디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 1개월이 진행되고 마스터 검색기와 가문수계 검색기 신호 마스터 검색기
검색기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두 가지 신호를 세팅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10% 쿠폰이 나갔을 거예요. 10% 쿠폰이 나가셔 받으신 분들은 요 금액에서 머니차트 앱까지 사용하시고 10% 할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로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 가격대로 라이브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좋은 기회에 10% 할인 쿠폰 플러스 그리고 1탄 25만 원에 이 교육 그리고 매매 신호, 매도 신호, 검색기, 마스터 검색기. 오늘 마스터 검색기 뜬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NC소프트, 드림CI. 자, 드림CI는 몇 시에 올라왔냐? 드림CIS 1시 39분에 최종 마지막으로 올랐습니다. 1시 39분이면 여기죠. 여기네요. 정확하게 와, 딱 이 자리. 분봉에서 매수 신호 뜨는 자리 여기 1시 39분에 올라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시간 보세요. 1시 39분, 1시 42분 NC소프트. 이렇게 올라왔어요. 1시 39분이면 이 자리입니다. 요게 이제 512 불꽃 검색기, 마스터 검색기, 변형시킨 마스터 검색기입니다. 요 마스터 검색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 검색기를 깔아드리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신호 보시면 얘랑, 저 노란 거 보이시죠? 얘랑 이건 매도 신호. 요렇게 세팅을 해드려요. NC소프트 차트 아주 예쁘죠? 드림CI,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드림CIS를 신호가 뜰 때마다 여기서 그냥 신호가 떠서 사뒀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오늘 상한가 먹는 겁니다. 바로 요 검색기와 신호를 같이 깔아드립니다. 노란색 신호, 요 신호. 요렇게 같이 깔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 머니차트 머니센스 11탄 교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방은 종가 매매, 중장기 매매, 단기 수익 매매까지 모두 다 시장의 입맛에 맞게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 오미주 리포트까지 해서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돈 25만 원에 쿠폰이 다 나갔나요? 다 나갔구나. 쿠폰 다 받으셨죠? 쿠폰 받으시는 분들은 쿠폰을 원하시는 분들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가입 의사가 있으셔서 이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66,000원, 25,000원 10% 할인 쿠폰을 받고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고객팀으로 전화를 하셔서 10% 할인 쿠폰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할인 쿠폰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내일 당장부터 여러분들 이런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 나노엔테 이런 종목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 돈 많이 버시는 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